오늘 제가 되게 빨리 발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딱히 이제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LTO 리뷰를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네, 라이브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써주시면은 같이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거는 못하고 커버 기업 업데이트만 하게 됐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이제 좀 발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버 기업 업데이트인데 그 인카금융 서비스가 또 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MDB는 좀 올랐고 그다음에 대시는 실적 발표하고 계속 조금 안 좋은 그런 추이인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프레이토스는 조금 이제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통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카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14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4년 3분기부터 이제 실적 인식 기준이 변경된 이래 다시 미치는 듯한 그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매출이 확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2분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네이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QOQ 4% 정도 역성장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2,388억 원으로 나오면서 QOQ 3.78%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YOY 기준으로 컴파운딩 하게 되면은 YOY 이제 16% 수준의 성장이고, 어떤 영업 레버리지 같은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이 정도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수준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236억을 예상했는데 이제 237억으로 소폭 이제 그 초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기순이익은 이제 180억 예상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173억으로 소폭 이제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동계약 부채잖아요. 얼마나 이제 과소 인식되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엄청 많이 늘었죠. 그래서 3,874억 원 정도로 이제 유동계약 부채가 늘었는데 과거 이제 제가 분석한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하고 유동계약 부채 선형 관계는 이제 이렇게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정할 수 있었고 그걸 이제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보정 매출은 이제 3,268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정 매출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 3분기 이전 증가세에 비해서 충분한 속도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QOQ 기준으로 한 자릿수 정도로 이제 증가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 23년에는 좀 빨리 증가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도 이제 뒤지지 않는 그 매출 증가세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적으로 인식된 매출이 적어가지고 예전보다 안전마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정 매출을 인식한다면은 성장 속도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늦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주가만 낮아졌을 뿐인 현재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보정 매출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내가 소중한 인카금융 서비스 지분을 팔아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제 상정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YOY 증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은
20, 40, 65.82%였고 매출 원가 증가율은 판매 원가 증가율은 이제 18.05%, 36.11%, 59.41%였고 그다음에 판관비 증가율은 6.75%, 13.5%, 22.2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증가율은 YOY 82.79%로 제가 이제 상정했던 65.82%를 상회하는 그런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25년 상반기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YOY 29.62%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분기 매출이 저조했기 때문인데 2분기 자체 성장은 훌륭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도 좀 매출 증가율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굿케이스 정도의 매출 증가율은 이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매출 원가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YOY 35.81%로 이 매출 증가율 대비해 가지고 훨씬 더 적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상반기 매출 원가 증가율은 굉장히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매우 효과적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YOY 11.88%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그리고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7.2% 증가하는데 그쳐가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어쩌면은 좀 더 빠른 시점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우 좋은 그런 그 실적 발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아마존이 당일 배송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뉴스로 인스타카트하고 이제 동반해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인스타카트 이제 마이너스 12%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shares of major grocers and delivery services fell after Amazon expanded to same-day delivery to include the perishable groceries in over 1,000 US cities, intensifying compet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배송을 이제 그로서리 식료품 시장에서 이제 확장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제 경쟁이 늘어날 그런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거가 이제 5%, 월마트가 2%, 그다음에 BJ 홈세일 클럽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제 회사인데 여기도 5% 정도 떨어졌고 인스타카트 12%, 도어대시 4% 정도 이제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1%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아쉽게도 연이은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배송하고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배달원이 주문하자마자 최장 1시간 내에 원하는 물품을 직접 가져다 주는 서비스는 엄연히 분리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대시 같은 경우에 대시 패스로 구독자들이 무료 배달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 배달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크로스셀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잠식이 여전히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실적 발표로 내재 가치 확대가 입증되어 있는 가운데 주가만 하락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이제 몽고DB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해온 바와 같이 MDB 경영진은 가이던스를 추정한 데 있어가지고 극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직전 2분기 동안 꽤나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더 이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특별한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이 몇 분기 동안의 실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호실적을 낮은 가이던스로 가릴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AI는 계속해서 메가 트렌드로서 세상을 바꿔갈 것이고
노시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좀 중요한 프로젝트가 직장에서 끝나면서 광복절 동안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광복절에도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다닌다는 게 결국은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결국은 그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태를 제가 더 나이 들어서도 유지할 자신이 좀 없어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에 누구보다 진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진심을 담아서 LTO 투자관을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그 새로운 LTO 그 플랫폼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은 다 이제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글을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플랫폼이고 이게 왜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론적인 근거와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이제 공표한 이 그 플랫폼 데모를 통해서 경험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욕심을 덜 부렸으면은 이번 주에 이제 투자관을 좀 발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고 좀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꼭 이거를 잘 마련해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투자관 발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쉬면서 그 Q&A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할게요.